안녕하세요. 헤드엑스 5번째 행사의 첫 연사의 역할을 맡게 된 성우 양석정입니다. 제가 이 대본을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작업에 이 대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보고 아주 외워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들고 나왔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1999년에 한국방송에 성우 27기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역할들은 저도 잘 기억을 안 하는데 팬들이 좋아하는 걸 뽑아왔어요. 콜린 파렐, 제임스 맥어보이, 히스 레저, 제레미 레너, 주걸륜, 사정봉 꼼꼼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이완 맥그리거, 주드로, 브래드 피트는 잠깐씩, 또 에드워드 버튼, 또 다니엘 브리디, 오원조 이런 역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BS에서는 리벤지라는 시리즈를 최근에 한 적이 있었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한 12년 동안 처음부터 해오다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 무대에 서니까 성우로서의 생각보다는 예전에 저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는 배우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다니는데 연극을 처음 할 때 그 자리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연극을 10년을 했고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연극에 정말 빠져들어서 휴학을 밥 먹듯이 하고 공연하고 휴학하고 공연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성우의 길에 들어서게 됐죠. 성우의 길을 제가 어떻게 들어서게 됐냐면 영화를 준비를 했었어요. 오디션을 여러 번 보러 다니고 그래서 한 2작품 정도가 들어갈 크랭크인까지 들어가고 시작했는데 한 작품의 감독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되고 그 와중에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던 한 성우분께서 너 성우 시험을 한번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성우를 사실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화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연극을 해오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던 차에 성우라면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평생을 말을 통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말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라면 그 말에 얼마나 강한 호소력이 있을 것이며 그 호소력을 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 그 세계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선배님의 말씀이 성우가 되면 네가 연기 생활을 하는데 최선의 생활 보장은 된다. 여러분 연극 배우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영화계도 그렇고 그래서 성우의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우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TV를 보시면 CF를 보면 CM의 목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으면 나레이션이 있죠. 또 애니메이션이 있죠. 외화 더빙도 있고 또 이런 행사에서도 행사 진행도 하고 또 회사의 홍보, 기획을 모든 목소리를 필요한 것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성우들의 목소리입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우가 연예인일까요? 아닐까요? 딱 한 분만 대답을 하셨고요. 성우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탤런트, 가수, 개그맨을 포함한 희극인이죠. 희극인. 그 다음에 성우 역시 연예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예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성우를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성우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성우는 방송 활동 중에서 목소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모든 분야에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밖에서 알고 계시는 성우의 위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 그 정도. 그분들이나 성우를 알아주실까? 다른 분은 알아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가끔 유명한 걸그룹이나 유명한 가수들이 애니메이션 더빙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됩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출연료를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성우는 50만 원? 한 편의 녹음을 하는데 한 명의 유명한 스타를 띄워주기 위해서 나머지 10명, 20명의 성우가 비하인드가 되어서 그 일을 묵묵히 책임지고 하고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더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폰부스의 풀립 8일 역할을 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연이 나머지 9명, 10명의 성우들이 저를 받쳐주는 조연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비하인드냐? 아니라는 거죠. 성우는 이런 걸 주로 신경을 씁니다. 말을 바르게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고 새롭다 할 때 새 신자를 쓰는 새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저 새가 그냥 아무 거림없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우들은 우리의 말의 장음과 단음을 항상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새는 참 빠르구나. 새천년이 온다가 아니라 새천년이 온다. 거의 노이즈가 걸리다시피 그런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작업도 임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 말과 달리는 말과 이런 걸 정말 구분지어서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우리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외화 더빙을 하는데 외화 더빙이 정말 낯설어. 저 말투가 이상해. 성우들의 말투가 정말 이상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편하게 야 밥 먹었냐? 밥 먹었니? 이리로 오시죠. 어떻게 하오리까? 왜 무게를 잡고 얘기하지?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지?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외국 말을 우리가 옮길 때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새 음절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말로 바꾸면 나는 상관하지 않아. 예를 들면 육음절로 바뀝니다. 그러한 것들을 입이 시작과 끝에 맞춰서 맞추고 또 입이 벌어지는 그 음의 세기가 있어요. 야! 하는데 녹음을 우리말을 할 때 야! 하면 안 되잖아요. 입이 벌어지는 만큼 그 소리도 야!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걸 저희는 밤새워서 시사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입모양과 외국인의 대사의 스피드를 따라가야 되고 호흡을 따라가야 되고 끊어야 되고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말을 힘을 줘서 얘기하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성우들이 그런 걸 피력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많이 벗어난 것 같지만 성우는 한쪽에서는 말을 지키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진행, TV 나레이션, 외화 더빙, 애니메이션 할 때 표준말과 바른 말의 사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TV에 얼굴이 나오고 스타가 되고 그러한 분들은 말을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죠? 한쪽에서는 지키고 한쪽에서는 파괴합니다. 사투리가 난무하고 쇼프로에 나와서 축약어와 만들어낸 말들 아무 거리낌 없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시대의 흐름은 지금 성우들은 뒷전입니다. 성우와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우리말을 지키는 지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회에서 인지도와 인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말을 지키는 직업이고 지켜야만 하는 직업이지만
너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다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느냐? 경제력. 방송국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청률이죠. 연예인 전체 노제에 가입되는 숫자가 5천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성우는 750여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중에 어느 정도만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750명의 성우들에게 우리 말에 대한, 당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얘기하라고 물어보신다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사회는 주류, 비주류, 주인공이냐 아니냐, 메인이냐 보조냐,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으십니까? 주인공의 자리에 서고 싶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공이 항상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작은 모임들을 만들고 있어요. 2사람이 모이면 친목관계가 되지만 5사람이 모이면 소조직이 됩니다. 10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집단이 됩니다. 제가 성우예요. 성우 한 작업을 하는데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후배들은 단역과 조연을 해줘요. 저는 그러면 그 성우 세계에서 저는 비하인드가 아니죠. 주인공이에요. 그런 제가 녹음이 끝나고 나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PD에게 인사를 합니다. 프로듀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음실 그 엔지니어, 음악 이런 감독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보다 미친 거예요. 아래예요. PD는 나를 써주는 사람이고 나는 사용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단에서 주인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가면 다시 주인공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죠. 이 PD는 어떻습니까? 출연자들과 가수 이런 분들을 모두 통솔하고 캐스팅 권한도 주어졌지만 자기가 그 집단에서의 주인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국장이 있으면 국장, 부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 그분한테 또 해바라기가 될 수도 있는 좀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해 주는 이런 겁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취직 걱정을 하고 학점 걱정을 하고 진로가 없어 보인다 할지언정 스스로 내가 애써서 나를 기죽일 필요 없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잘났다고 나서서 내 얼굴과 내 말을 피력하기보다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이 마인드,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게 좋지 않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만해서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일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라는 동질감, 공유감 이런 걸 먼저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정신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의 주인공은 대통령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한 기업, 한 프로듀서, 방송 누구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연못으로 하나의 물컵이 되고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잖아요. 한 컵의 물이 되고 그게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하인드가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 비하인드는 없습니다. 성우 양석정이 말합니다. 비하인드는 그러한 존재 역시 없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타가 있다면, 어떤 단체장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한테. 그러한 사람을 저는 전두엽의 발달이 굉장히 미성숙했다. 감성이, 사람을 이해하는 감성,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에요. 성우 양석정은 배우고 연기자고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 자리를 15년 동안 유지를 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남한테 가서 아부도 하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3대 잘 뭉치는 집단, 고려대학교, 해병대, 전라도 사람, 저 다 해당이 돼가지고 성우 1년차 때부터 무지 구박을 받았는데, 2010년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방황할 때 시상식에서 어떤 선배님이 대성 이른이 넘으신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시면서 자그마한 족자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네 거 같다 그러면서 펴봤더니, 그날 저녁에 펴봤더니 저런 내용이었어요. 답설 야중거 불소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 후인정이라.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지라도 이리저리 어지럽게 걷지 마라. 네가 오늘 걸어가는 그 행적, 발자취는 훗날 네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을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려는 네 모습을 계속 지켜라. 그때 다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